大家好. 同学们好吗?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중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오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하오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있었죠. 바로 서술어로 쓰여서요, 좋다라는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今天天气很好. 今天天气很好 하게 되면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라는 뜻이죠. 거기서 하오, 예,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쓰는 게 있죠. 好久不见了. 好久不见了 할 때 하오는요,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우, 아주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 오랜만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밖에도 어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인 게 하나 있었죠. 하오 하면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결과보호로 쓰였죠. 그래서 동작이 완성됨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예컨대 밥을 다 먹었습니다. 吃好了. 준비가 다 됐습니다. 准备好了.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밖에 뭐 못막이 쉽다 혹은 못막이 좋다. 好听, 뭐 好办, 뭐 好走 이런 말들이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잘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도보호와 가능보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본문이 있는지 본문을 함께 보시죠. 今天是中国历史上很重要的一天，你知道是什么日子吗？是吗？是什么日子？我怎么一点都不知道呢？今天是澳门回归中国的第一天。换句话说，今天0点，中国政府对澳门恢复行使主权。你真的没有听说过吗？我真的没有听说过。你知道的真多。我是在报纸上看到的。我也每天看报，不过看得马马虎虎，免不了有不仔细的地方。 네, 잘 보셨습니까? 좀 시사적인 내용이어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今天是中国历史上. 자, 오늘은 今天是中国历史上. 今天 하면 오늘이죠. 今天是무엇입니다. 中国历史上. 중국 역사상 하고 뒤에 연결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죠. 很重要的一天. 今天是中国历史上很重要的一天.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엇입니다. 무엇일까요? 中国历史上, 중국 역사상 很重要的一天, 很重要,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你知道是什么日子吗? 你知道是什么日子吗? 你知道 너 아니? 是什么日子? 무슨 날인지 아니? 是吗? 什么日子? 是什么日子? 是吗? 是什么日子? 그래? 무슨 날인데? 我怎么一点都不知道呢? 我怎么一点都不知道呢? 我怎么 나는 어째서 怎么 하면 여기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것보다는 어째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나는 어째서 一点都不知道呢? 조금도 모르고 있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모르지? 今天是澳门回归中国的第一天. 今天是澳门回归中国的第一天. 오늘은 是 무엇입니다. 무엇일까요? 澳门回归中国. 마카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지, 마카오가 중국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 지 第一天,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换句话说, 换句话说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今天0点中国政府对澳门今天0点中国政府对澳门今天0点오늘 0시에 새벽 0시에 中国政府 중국 정부는 对澳门 对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对澳门 마카오에 대해서 恢复行使主权恢复行使主权恢复하면은 회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行使主权 그 주권 행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你真的没听说过吗? 你真的没听说过吗? 真的 하면은 정말이라는 뜻이죠. 你真的 너 정말 没有听说过吗?
듣지 못했니? 我真的没有听说过我真的没有听说过 나는 정말 듣지 못했어. 你知道的真多你知道的真多你知道的 너는 아는 것이 真多 정말 많구나. 我是在报纸上看到的我是在报纸上看到的我是 나는 무엇 한 거야. 在报纸上看到的 신문에서 본 거야. 我也每天看报我也每天看报 나도 我也 하면 무엇도라는 뜻이죠. 我也 나도 每天 매일 看报 신문을 보고 있어. 不过看得马马虎虎不过看得马马虎虎 보고 하면은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지만 看的 여기서 더라는 거는 정도보어를 나타내는 구조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看的 보는 정도가 마마후후 대충대충이야. 따라서 매끄럽게 보면 하지만 나는 대충대충 봐. 免不了有不仔细的地方免不了有不仔细的地方免不了 하게 되면은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免不了不仔细的有不仔细的地方不仔细 하면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면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자세하지 못한,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야. 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번에 본문 내용은 좀 시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중국 마카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의 품으로 돌아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今天是中国历史上很重要的一天，你知道是什么日子吗？是吗？是什么日子？我怎么一点都不知道呢？今天是澳门回归中国的第一天。换句话说，今天0点，中国政府对澳门恢复行使主权。你真的没有听说过吗？我真的没有听说过。你知道的真多。我是在报纸上看到的。我也每天看报，不过看得马马虎虎，免不了有不仔细的地方。 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테마어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법 시간입니다. 오늘의 테마법은 학습목표랑 완전히 일치되는데, 오늘의 그 테마법은 마지막으로, 본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보호를 배웁니다. 이 보호가 동사 뒤에 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보호 뒤에,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보호 중에서 똑같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더를 사용해가지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정도보호가 있고 하나는 가능보호가 있습니다. 이 가능보호나 정도보호는 똑같이 동사하고 보호 사이에 더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정도보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목적어가 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긍정 문장을 볼까요? 자, 첫 번째, 타, 수어, 중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그는 중국어를 말한다. 그런데 수어더 리올리. 자,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라는 건 자체가 원래 목적어 뒤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 한 번을 더 써줘서 수어가 또 한 번 나왔죠. 자, 노란 글씨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동사고, 자, 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수어란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어, 더, 리올리. 자, 이 더는 우리말로 마땅하게 해석할 게 없는데 그냥 약간 촌스럽지만 정도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타, 수어, 중원.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수어, 더. 말하는 정도는 리올리. 자, 리올리는 유창하다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타다 중원. 이번에는 자, 동사를 안 쓰고 그냥 목적어가 바로 나왔네요. 타다 중원. 그의 중국어를 수어더 리올리. 말하는 정도가 리올리, 유창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즉, 첫 문장, 두 문장은 같은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수어나 더를 생략하고 가로를 일부러 쳐놨습니다. 수어하고 더를 빼서 그냥 중국어만 나와서 중국어를 갖다가 혹은 중국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원 중국어를 수어더 리올리
말하는 정도 혹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리울리 유창하구나 유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긍정 그냥 보통 문장이었는데 이제 부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건가? 타 슈어 중원 슈어더 뿌 리울리. 자 보셨죠? 이 정도보호에서는 긍정을 갖다가 부정할 때는 정도보호 바로 앞에서 뿌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 슈어 중원 슈어더 그 다음에 뿌라는 부정부사 나와가지고 유창하지가 않다. 뿌 리울리 이렇게 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의문도 역시 정도보호 부분에다가 의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타 슈어 중원 슈어더 리울리마. 자 리울리마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 것이 말하는 정도가 유창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타 슈어 중원 슈어더 리울리. 자 리울리하고 그다음에 뿌 리울리. 자 노란 글씨를 보시면 리울리가 긍정이고 뿌 리울리가 부정이죠. 자 반복을 하게 되면 긍정 부정 반복하게 되면 의문문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느냐 유창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즉 유창하게 합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타 슈어 중원 슈어더. 이때는 자 슈어더 다음에 노란 글씨 점 모양을 보십시오. 점 모양은 어떻습니까? 라는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이기 때문에 마도 필요 없고 긍정 부정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로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점 모양 어떠하니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을 때를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더 간단하죠. 자, 먼저 긍정 볼까요? 타 라이더 짜오. 자, 여기서 목적 없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군요. 라이더 짜오. 라이가 동사고 더는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냥 정도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정도가 짜오. 이르다. 즉 일찍 왔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부정도 마찬가지죠. 부정도 자, 보를 바로 그냥 부정시키면 되니까 타 라이더 짜오에다가 앞에 뿌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타 라이더 뿌 짜오. 그러면 그는 온 것이 오는 정도가 이르지 않습니다. 늦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의문도 역시 보호 부분을 처리해주면 되니까 타 라이더 짜오마. 자, 일찍 왔습니까? 또 타 라이더 짜오 부짜오. 긍정 부정 해가지고 일찍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점 모양을 썼군요. 의문사. 그래서 타 라이더 점 모양. 그는 온 정도가 온 것이 어떻습니까? 즉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어가 없을 때는 상당히 그 문장이 간단하면서 또 정도라고 해석해주면 큰 무리가 없고 해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보호를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가능보호가 나오는데 가능보호도 마찬가지로 정도보호에 쓰이는 더를 써서 사용하는데 이때는 더를 사용하지만 뜻은 다르고 가능, 불가능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유의해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슈이더 짜오가 나왔죠. 슈이는 동사고 자, 형식은 아까 봐온 정도보호랑 똑같은데 쓰임은 다르죠. 자, 정도보호에 쓰이는 것은 그 정도보호가 길다, 짧다 혹은 이르다, 빠르다 나왔지만은 가능보호에서는 일부 결과보호가 나와가지고 그 동사 플러스 보호 사이에다가 덜을 집어넣어서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할 때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더가 나오면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이하고 짜오가 그 사이에 더가 나와가지고 일찍 잘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일찍 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말을 쓸 경우에는 수이 뿌짜오 일찍 잘 수가 없어요. 무슨 근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수이 뿌짜오 일찍 잘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가 나오면 긍정이고 뿌가 나오면 부정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슈이더 짜오. 자, 슈이더 짜오인데 마찬가지죠. 슈이하고 짜오 사이에 더가 나왔죠. 더가 나오면 긍정의 가능이죠. 그래서 가능이기 때문에 슈이더 짜오. 원래 슈이 더를 빼버리면 슈이 짜오는 잠이 들다인데 더가 나왔기 때문에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잠이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문을 또 길게 나왔네요. 我想 내가 생각하기에 他今天 그는 오늘 거의 호이달라이. 자, 여기에서 가능보가 나왔지만 가능보 앞에 이렇게 거의란 말을 조동사, can 조동사, 즉 뭐뭐 할 수 있다는 말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我想他今天可以回得来. 내 생각에 그는 오늘 올 수 있을 것이야.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문이죠. 黑板上. 자, 칠판 위에 더 쓰니까 칠판 위에 글자가 你看得懂.
칠판의 글자를 니 칸더 지엔마, 니 칸더 지엔마, 당신이 칸더 지엔. 자, 여기서 지엔은 보다, 어떤 동사 뒤에 붙어가 뭐뭐 보이다 뜻이기 때문에 뭐뭐 보이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더가 나왔기 때문에 보일 수 있습니까? 보입니까?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칠판 위의 글자를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보입니까?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에 昨天夜里你能睡得好吗? 자, 이것은 자, 당신 어젯밤에 니能睡得好吗? 잘 잤습니까? 혹은 잘 잘 수 있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역시 정도보 앞에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넌이라든가 거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젯밤엔 당신 잘 잤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도보호하고 가능보를 봤는데 여러분이 이 일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정도보호하고 가능보호를 비교해봤어요. 이 설명은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는 정도보어와 가능보어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긍정형이 나왔네요. 做得好. 자, 做 하면 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的가 나왔습니다. 的는 여기서 조사죠. 그 다음에 好, 보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做得好. 여기에서 이거는 정도보어이기 때문에요. 做, 하는 정도가 좋다, 잘한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 아래에 부정형을 보시면 부정형은 보어 자체를 부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做得不好하면은 잘 못했다라는 뜻이죠. 잘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의문형을 보세요. 자, 의문형은 做得好吗? 의문사를 넣지 않았으니까 마가 붙어야 되겠죠. 做得好吗? 잘했습니까? 라는 게 되고요. 그 아래 做得好不好동사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란히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정반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 做得怎么样하게 되면 做得 한 정도가 怎么样 어떻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문문이 벌써 되어버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능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보어는요, 할 수 있다, 가능, 할 수 없다, 불가능을 나타내는 보어죠. 그래서 더는 가능이고요. 뽀 하면 불가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긍정형을 보겠습니다. 긍정형에는 조사가 더가 나와서 가능을 나타내죠. 做得完, 완이라는 결과보어는요. 결과보어는 다 하다, 잘했건 못했건 간에 끝까지 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做得完 하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이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부정형은 做不完, 뽀를 넣으면 불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되고, 의문문을 만들면 마를 붙이면 되죠. 가장 쉬운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做得完吗?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래 정반 의문문의 형식입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나란히 했죠. 做得完, 做不完.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정도보어랑 가능보어,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보어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도보어와 가능보어가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정도보어와 가능보어의 차이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도보어하고 가능보어는 구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동사하고 보어 사이에 더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능보어는 동사 뒤에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와요. 예를 들어서 결과보어 완, 혹은 그다음에 하오라든가 따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보어가 방향보어가 나오면 가능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칸더완, 칸하고 완이 무슨 구조죠? 동사 플러스 결과보어 구조죠. 그 사이에 더가 나왔으니까 가능이죠. 그래서 칸더완, 다 보다 해서 다 볼 수 있다가 되겠고, 마이따, 자, 사게 되다 혹은 샀다란 말인데 그 사이에 더가 나왔으니까 마이더따, 살 수 있다, 살 수 있게 되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 칭추가 뭡니까? 결과보어죠. 명확하다 뜻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듣다는데 더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보어는 뒤에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오고,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덜을 빼도 말이 돼요.
마이다오, 뭐, 그 다음에 팅칭추, 이런 식으로요. 칸와 이런 식으로 덜을 빼도 되고, 그 다음에 가능보 예문을 더 하나 더 들어볼게요. 간더상, 자, 간상을 갖다가 그 사이에다가 덜을 집어넣어서 간더상,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찐더취, 자, 찐더취, 덜을 빼고 찐취가 뭐죠? 들어가다니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다니는데 거기에다가 덜을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가 있다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샹치라, 생각해서 떠올리다인데 덜을 집어넣기 때문에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다, 생각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샹더칠라, 이런 식으로 동사, 결과보 혹은 방향보 사이에 덜을 집어넣으면 가능보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보어는 말 그대로 정도니까 동사 뒤에 어떠한 정도, 자,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르다, 빠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정도보어거든요. 그래서 자, 보실까요? 라이더 짜오, 온 정도가 짜오, 이르다. 자, 이르다는 말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라이더 짜오, 정도보어죠. 그래서 일찍 온다라는 뜻이 되고, 창더 헌하오, 역시 좋다, 나쁘다 말 나왔죠. 매우 좋다. 노래 부르는 정도가 노래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시에더 뿌하오, 이때는 좋다의 반대말 나쁘다가 나왔죠. 그래서 시에더 뿌하오, 잘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정도보어는 뭐뭐 하다, 정도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睡得好, 睡得很好, 잠자는 정도가 很好, 매우 좋다. 역시 마찬가지 정도가 나왔죠. 좋다, 나쁘다니까. 또 说得真快, 자, 콰이도 결과나 방향보는 아니죠. 뭡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빠르다니까 说得很快. 그래서 말하는 것이 真快, 정말로 빠르구나. 이렇게 해서 정도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吃得真慢. 자, 吃得 먹는 정도가 真慢, 정말로 느리다. 역시 느리다 또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느리게, 정말 느리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정도보어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능보어는 동사 뒤에 어떤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나오고, 정도보어는 진짜 말 그대로 정도를 나타내는 말, 하오, 뿌하오, 콰이, 만 이런 어떤 정도가 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수능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죠. 네, 1번과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문이 나왔네요. 보세요. 外电汉城信息, 외신 서울 소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北韩篮球队星期二去汉城. 北韩篮球队. 자, 북한의 란치오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구죠. 그래서 북한 농구팀이 싱치산이었네요. 싱치산 수요일에 去汉城 서울에 옵니다. 这是从1992年以来北韩去南韩访问的最高层代表团. 这是 이것은 무엇입니다. 무엇일까요? 从1992年以来, 从什么什么以来 하게 되면 언제 이래로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1992년 이래로 北韩去南韩访问的 북한이 남한을 방문한 最高层代表团 최고위층 대표단입니다. 这是南北方关系改善的最新迹象. 이는 무엇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남北方关系改善, 남북한 관계 개선의 최근 最新 迹象 동향입니다. 这个62人代表团中有北韩亚太和平委员会官员. 这个62人代表团, 자, 대표단이 6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62명의 대표단 가운데서, 중 하면 뭐뭐 가운데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北韩亚太和平委员会官员,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의 관리가 있습니다. 他将经由北京到韩国去进行2天篮球比赛. 자, 타장, 여기서 타라는 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물을 나타내는 타죠. 그렇기 때문에 란치오도이, 농구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농구단은 짱, 여기서 짱을 잘 봐주세요. 여기서 짱은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징요,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를 경유하나요? 베이징,
북경을 경유해서 到韩国去 한국에 가서 进行2天篮球比赛 이틀 동안의 농구 경기를 할 것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半场休息期间有杂技表演 半场休息期间 하게 되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쉬는 동안에 有杂技表演 杂技 하면은 중국의 서커스를 얘기하는 거죠. 서커스 공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서울발 외신 보도 내용이다. 그렇죠. 서울 외신, 서울 소식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이 대표단은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62명이 맞았습니다. 3번. 전후반 사이에 휴식 시간에 서커스단 공연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이번 방문팀은 1992년 이래 한국을 방문한 최고위층 대표단이다. 그랬었죠. 最高层代表团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4번을 보시죠. 북한 농구팀이 남한을 방문할 친선 경기를 가졌다. 가졌습니까? 아직 가지지 않았죠. 지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2번 보시죠. 자, 기억 베이징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이징이 지문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베이징 하면은 북경이죠.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는 첫 번째 나오는 발음은 전부 다 대문자로 써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베이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3번 문제를 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시죠. 네, 3번 이어서 볼까요? 3번은 다음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라고 내용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네, 이번 달, 자, 본문은, 자, 이번 달 2일 날, 7일 날, 9일 날 상해, 그 다음에 시아먼, 그 다음에 따리엔, 대련의 티엔콩, 하늘 위에서 나타났어요. 뿌밍 페이싱우라는 것은 미확인 비행체입니다. 그러니까 UFO를 말하는 거죠. UFO가 나타난 이후로 베이징의 그 하늘 위에서도 또 나타났습니다. 역시 나타났습니다. 뿌밍 페이싱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UFO가 나타났죠. 자, 아주 짧은 10여일 동안에, 10일 시간 안에 그 UFO 그 비행체가 자주 출현합니다. 자, 도대체 자연계 중에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자, 외계 손님이 지구를 방문한 것인지, 혹은 뭐 그 밖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따오싱취 아주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관 쭈안지하는 것. 자, 관련된 전문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내용이군요. 자, 문제를 볼까요? 자, 내용이 뭔가 했더니, 자, 비행기, 불청객, 생활시보, 자연현상. 자, 그다음 미확인 비행물체 중에서 가장 적당한 말은 5번의 미확인 비행물체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시사적이고 좀 길어서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금주의 표현, 오늘의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무엇이죠? 네, 일로 빙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어느 사람이 여행을 갈 때 축하해주는 말로 잘 다녀오세요라는 하는 말, 일로 빙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일로 빙안 잘 외워졌다가 나중에 꼭 중국 사람 만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빙안. 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